우리는 종종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한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한 시대를 뒤흔들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목격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던 인물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한 부부,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그 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악녀였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가진 남자를 선택했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앞과 뒤를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움직이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능은 결코 나라와 국민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특검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죗값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비극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그녀는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지금 그녀의 내면은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그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특검 사안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연이은 특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칼을 휘두르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환상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감옥의 문을 살아서 걸어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텅 빈 눈빛. 그것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과 환상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기는커녕 마치 영화제의 레드카펫 위에 선스타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착각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에 의존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소위 비방이라 불리는 타인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흑주술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나라의 국모였던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저주하고 국민적 아픔이었던 참사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면 하늘의 신들이 과연 그 모습을 어여삐 보았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분노로 그녀를 내리쳤을 것입니다. 더욱 통탄할 일은 우리나라의 신성한 정신문화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이국의 주술까지 끌어들여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해온 무속신앙 전체가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해당 종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모든 종교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한때 그들을 금슬 좋은 인꼬부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
즉 쇼인도 부부의 전형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전직 대통령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속고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권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수단, 즉 도구였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곁에는 다른 남성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들을 유지해왔을 것이고, 이 또한 머지않아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의 운명 또한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평생을 지탱해온 권력이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광적인 집착, 즉 광기는 그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국가를 호령했던 대통령이 보였던 추하고 품위 없는 모습들, 법 집행에 저항하며 벌였던 기행들은 이미 그의 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법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왜 죄를 지은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가? 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범죄자에게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한 명의 일반 시민일 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권력은 반드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과 국가를 해한 자는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